이제는 제 채널의 메인 콘텐츠가 된 캐릭터 재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에는 저를 구독자 1000명으로 만들어준 디즈니의 주먹왕 라이프를 다뤘으니 이번에는 곧 디즈니의 라이벌로 다시 떠오를 회사 드림웍스의 메가마인드를 다뤄보겠습니다. 메가마인드, 빌런이었던 주인공 메가마인드가 영웅으로 개과천선하는 이야기로 알고 계실 텐데요. 메가마인드라는 이름을 듣고 여기에 재평가할 캐릭터가 있기는 해? 그냥 대놓고 빌런이 영웅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주인공이라도 재평가하려고?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시당초 메가마인드는 빌런조차도 아니었고 그를 빌런으로 만들고 이 영화의 모든 갈등을 야기한 진짜 흑막이 따로 있다면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저 나그네가 풀어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메가마인드에 대한 스포일러가 존재하며 저번 라이프 영상과 마찬가지로 왕따, 아싸, 이지메 등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PTSD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빌런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가짜였던 메가마인드와 그 뒤에 있는 진짜 빌런의 정체, 영상 시작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메인 빌런이었던 메가마인드가 마음을 고쳐먹고 영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메가마인드는 아예 빌런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영화 최대의 피해자죠. 메가마인드는 태어날 때부터 빌런이었던 게 아닌 영화 후반의 타이탄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빌런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를 악당으로 만든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가마인드는 생후 8일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의 행성이 파괴되고 부모님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메가마인드의 부모님은 자식이라도 살리고자 그와 그의 친구 미니온을 탈출용 우주선에 태워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우주공간에서 메트로맨과의 악연이 시작되죠. 생후 8일 정도밖에 안 된 아기가 메트로맨 때문에 소행성 지대에 부딪혀서 고통받고 부잣집에 떨어질 수 있었던 최대의 기회도 메트로맨에게 뺏겨버립니다. 결국 칙칙한 교도소에 떨어져버린 메가마인드였지만 꿋꿋하게 살아남아 아이로 자라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정부놈들 교도소에 떨어진 아기를 어린이가 될 때까지 그냥 교도소에서 키운 겁니까? 저만한 아기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외계인인가? 생각하고 연구시설 같은 곳에 데려가서 케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 경우에도 연구시설을 못 벗어나고 계속 거기서 지내야 하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감옥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핏덩이를 흉악한 범죄자가 넘쳐나는 교도소에서 지내게 하다니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제가 추측해보건대 이건 정부 측에서 지들이 메가마인드 케어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교도소에 짬 때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결국 이런 어른들의 무관심에 피해를 받는 건 어린 메가마인드 뿐이었죠. 그래도 어찌저찌 어린이로 자란 메가마인드는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학교보다 교도소가 더 나을 줄은. 이 학교에서 메트로맨과의 악연이 다시 시작됩니다. 인간들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초능력까지 보유한 메트로맨과 달리 파란 피부와 거대한 머리, 그리고 교도소에서 온 아이라는 이름표를 가진 메가마인드는 메트로맨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레 메가마인드를 경계하고 멀리하죠. 하지만 메가마인드는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팝콘을 만들어주는 메트로맨과 좋아하는 아이들을 본 메가마인드는 자신도 좋은 관심을 받고자 팝콘 만드는 기계를 발명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렇게 그는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아니 이미 외톨이였는데 더 심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메가마인드가 나레이션하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언제나 오드맨 아웃, 즉 밀려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체육시간에 환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메가마인드를 보니 제 초등학교 축구시간이 떠올라서 PTSD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외롭고 힘든 삶을 보내던 메가마인드는 어느 날 머리가 번쩍합니다. 나쁜 짓은 내가 잘하는 유일한 일이니까 내가 나쁜 아이라면 최고로 나쁜 아이가 되어주겠다 라고 마음먹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빌런 메가마인드는 탄생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사회가, 시스템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 자신들의 악당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언뜻 보면 메가마인드가 스스로 악당이 되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아, 메가마인드는 선택권조차 없었구나. 메가마인드는 태생부터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교도소에 떨어져서 죄수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썼죠.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그 누구의 따뜻한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마저도, 심지어 나중에 영웅이 되는 메트로맨마저도 메가마인드를 왕따시키는데 동참했죠. 그를 돌봐주고 위로해줄 어른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런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래서 결국 메가마인드는 악당이 되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메가마인드는 이 영화의 진짜 빌런이 아닌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메가마인드를 악당으로 만든 나라의 시스템이, 어른들의 무관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차별이 이 영화의 진짜 빌런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가마인드를 다시 보면서 디즈니 주토피아의 닉이 떠올랐습니다. 주토피아에서 사기꾼으로 등장하는 여우 닉은 주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 세상이 여우를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굳이 다르게 보이려 애쓰지 말자. 메가마인드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고 나쁜 애로만 여긴다면 차라리 그렇게 살아버리자고 악당을 선택한 점이 닉과 많이 닮아있죠. 이 외에도 두 캐릭터 모두 어린 시절에 이런 비극을 겪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러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애써 밝은 모습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 역시 닮아있습니다. 그리고 왕따 피해자라는 점에서 제가 저번에 소개한 랄프와도 닮아있네요. 영화 메가마인드는 영웅이 만들어질 수 있듯이 악당 역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변에 무관심하다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러한 행동들이 나의 앞길을 막는 악당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보여주죠. 만약에 메가마인드가 과거에 이런 불행을 겪지 않고 평범하게 자랐다면 메트로맨을 도와 함께 도시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메트로맨처럼 히어로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가 가진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하여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멋진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불쌍한 피해자이자 악당인 메가마인드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쾌해 보이지만 사회의 차별과 무관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영화. 오늘의 캐릭터 재평가는 메가마인드였습니다. 저는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